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여인.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를 보면 레이더망을 발동합니다. 아이 좀 두세명 더 나오면 네. 아이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떠올라요. 사람들의 인생 최대 숙제를 풀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갈고 닦은 필승 비법을 아낌없이 나누며 수많은 이들의 꿈을 이루어줬답니다. 오케이. 행복해하는 이들만 봐도 절로 웃음이 지어진다는데 이제 그들이 그녀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싶다는군요. 저는 2020년에 정경호 선생님 조언을 받아 서울 새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지영 선생님을 또 만나 부모님, 여동생, 지인 등 7가구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새 아파트 내 집 마련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집 주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선 내 집 마련 멘토 지영 씨. 그녀가 잘하고 싶은 말은 때마다 내 집 마련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집을 장만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 누구나 할 수 있는 황금 비법이 밝혀집니다. 마음 전하기 좋은 봄날,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열심히 살게 만들어주신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꽃을 갖고 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꽃길을 걷게 해준 귀인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네, 저도 뵈서 반가워요. 드디어 나타난 주인공. 고백 타임인가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점을 만들어셔가지고 선물로 꽃이라도 드렸습니다. 저도 아직도 꽃만 같아요. 어떻게 이 청년을 열심히 살게 해주신 거예요? 아유, 조금 도와드렸어요. 좀 더? 네, 조금. 어떻게 도움을 줬길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따라가 봤습니다. 이거 항상 이게 올 때마다 모습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크레인이 더 올라가거나 이제 콘크리트 올라가는 거 그거 볼 때마다 더 막 기분이 좋고 들뜨고 이래가지고 시간도 빨리 가고. 네, 맞아요. 이게 언제 짓나 하는데 금세 그 시간이 옵니다. 맞아요. 건설 현장이 언제부터 이토록 설레는 장소였죠? 선생님 만나서 그냥 자랑 한번 하려고. 처음 봐. 네. 무슨 계약서이기에 눈을 못 떼나 싶은데 흔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아닌가요? 지금 가장 싸게 내 집 마련한 거예요. 이렇게 솔깃한 얘기가 또 있을까요? 핫한 청약에 당첨이 돼서 제 집 마련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청약이 어떤 건지 그리고 당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셔서 저는 이제 그거 다 배우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청약 당첨?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내 집 마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로 또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내 집 마련 멘토 정지영입니다. 집 장만하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리고 있다는 정지영 씨입니다. 그녀가 떴다 하면 핫한 정보가 쏟아진다. 내 집 마련계의 멘토로 인정받으며 쉴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매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명성을 쌓은 지영 씨. 그로 인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는데요. 어디든 달려가 꿀 정보를 알려준 결과 내 집 마련해서 아마 거기 살고 계실 거예요. 아, 저기도 제가 도와드려서 지금
살고 계세요. 여기, 저기, 여기 네. 저기 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내 집 마련한 명당자리네요.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지영 씨에게 배운 청약 비법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답니다. 청약은 공부를 해야지만 당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청약이란 제도를 깊게 파다 보면 반드시 자신이 당첨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전략이 나옵니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있다는 말씀.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곳에 오는 것이 청약 당첨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모델하우스 와서 유닛도 확인하고 단지 크기도 비교하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 위치인지 눈으로 봐야죠. 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하군요. 청약하러 오셨어요? 네. 언니는 청약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당첨돼야지. 아, 그렇지. 청약을 계속 넣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강의를 들어라.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넣는데 이번에 될 거예요. 네. 직구하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저는 이제 언니 하는 거 좀 보고 배우려고 좀 따라왔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모델하우스 현장에 어떤 꿀 정보들이 숨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선 모델하우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모형도부터 꼼꼼히 살피는 지영 씨.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거죠. 단지의 전체적인 모습. 입주 당시에 이런 모습이 되겠고 내가 호수를 당첨이 되면 어느 정도의 뷰가 보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모델하우스 내부를 볼 때도 체크해야 할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와. 거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천장고예요. 2m 3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 천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천장은 더 높아 보이는 거죠. 다음은 방으로 향합니다. 방인데 한번 누워봐요. 살짝. 다리가 나오는데요. 백설공주 같아요. 그런데 침대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가구가 작아야지 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작게 아담하게 해놓는 편이에요. 작은 가구와 전자제품 때문에 방 크기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예리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빨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조명은 없는 조명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장빨에 속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조명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작은 가구인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누워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들이 있구나. 다음은 화장실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이 타일 한 장이 30cm예요. 140, 1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큰일 났어. 무슨 일이죠? 이거 유상 옵션이었어. 이 누워있는 원피스. 아, 그래? 유상이에요? 속을 뻔했어. 내가 이걸 선택하면 더 많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과 추가 금액이 들어가는 선택 옵션이 다르니 꼼꼼하게 따져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빼놓을 수 없죠. 부엌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리창. 유리창. 네, 환기. 주방과 거실의 창문이 마주보고 있으면 마통풍이 가능해 환기에 효과적이라네요. 거실 천장 높이를 비롯해 각 방의 가구 크기와 유상 옵션 그리고 주방의 창문까지 꿀팁 잊지 마세요. 모델하우스 확인이 끝났으니 청약 신청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모님하고 좀 큰 집에서 내 주택을 내가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좀 생활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재은 씨를 위한 갑부표 청약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건을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재은 씨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가요? 네, 무주택자.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전체 무주택자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수원에 몇 년 정도 거주하셨어요? 저는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수원 거주 우선 조건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통장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여긴 규제 지역이라서 세대주만 가능하거든요. 혹시 세대주세요? 네. 모든 조건을 충족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습니다. 황금의 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를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꼭꼭 숨겨둔 지영 씨의 황금 비법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특별 공급 경쟁률입니다. 특별 공급 경쟁률이라 이게 뭐죠? 오늘이 1순위 청약인데 사실 전일에 특별 공급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일반 공급 경쟁률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적은 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 신청 전날 특별 공급 신청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마감 후 경쟁률 자료가 청약 사이트에 올라오니 1순위 신청 전에 확인하면 도움이 되겠죠? 59A랑 59B 타입 중에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두 타입 중에 경쟁률이 낮은 것에 넣는 것이 유리할 터. 그럼 59B요. 그렇죠. 84 A, B, C가 있는데 당첨 확률이 높은 타입 눈치채셨나요? 여기서도 B네요. 그렇죠. 대부분 A 타입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B 타입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A와 B 타입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쟁률이 높은 A 타입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중앙에 있는 전형적인 구조인데요. 반면 B 구조는 주방이 중앙에 있죠. 호불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선택하지만 사실 당첨될 확률은 그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지가 로얄축만 오르는 게 아니라요. 1층도 오르고 탑층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그러니까 입지 가치, 이게 상승 가치가 있는지를 더 보면 더 좋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좋은 걸 할 거야. 그러면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단지의 아파트는 어떤 타입이든 집값이 함께 오르기 마련. 일단 청약에 당첨되는 게 중요하다죠. 지영 씨는 말합니다. B급 전략을 세워 내 집을 마련하면 그 집이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요. 청약의 또 다른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이신가 봐요. 와.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때문에 이제 오게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주택 청약을 네. 10년 전부터 이제 10년 전부터? 네, 꾸준히 와. 듣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리고 점수가 높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을 품고 신혼 한 달 차 20대 부부가 내 집 마련 고민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선 청약 제도에 따른 점수를 알아야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네요. 지금 무주택자인가요? 유주택자인가요? 무주택자. 무주택자. 아니, 나이가 어려서 사실은 무주택자 가점이 없어요. 만 30세부터 가능합니다. 근데 결혼을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 신고 동시에 무주택자 가점이 쌓아지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되지만 그 전에 결혼을 한 새신랑은 2점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자가 있죠. 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진 않죠. 네. 그래서 0.0. 배우자와 자녀는 가점 대상이고 그 외 직계 존속은 조건하에 점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연도를 2009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9년.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오래될수록 좋답니다.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점이 될까요? 지금 23점입니다. 84점 만점에 23점 다소 아쉽네요.
맞네 진짜. 그런데 먼저 신혼부부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고 알고 계세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에게 분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평생에 단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결혼을 신고를 하고 7년 이내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의 가장 중요한 건 소득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야 돼요. 두 분이 합쳐서 72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최대 900만 원까지 되거든요. 아래요. 한 대를. 아래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되고요. 14개월 통장 기준은 민영과 공공공급이 다른 점 확인하시고요. 공공분양 신청 시 소유 부동산과 차량 기준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제가 볼 때는 청약 점수가 낮아서 실망했던 신혼부부,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공공분양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공공분양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와, 찾았다. 보니까 신혼부부 특공에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다 돼요. 짐 싸야 되고요.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 됐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두 분이 집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입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죠? 그런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추첨제예요. 추첨제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면 조금 불리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다 아이가 막 태어나. 이러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100% 추첨제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도전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점수가 높아지니 신혼부부 공급에 넣으라는 것이 갑부의 조언인데요. 인생에서 단 한 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 제도. 적재적소에 이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서 돈을 받으셔서 그런가요? 단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좋은 정보인데 이걸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퍼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헬퍼. 모델하우스 방문 후 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검색했던 거랑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때 맞아요. 저 책 읽고 거기 몇 번 들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요. 저 여기 동생이 살고 있어서 이거 청약 넣을까 지금. 청약 넣어야죠. 보러 왔거든요. 어떻게 운명 같아요. 어떡해요. 친한 제자라도 만난 건지 수다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모르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인데 길에서 만나요. 독자. 근데 저 혼자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날로그인가 나? 아니에요. 듣고 싶어요. 네, 맞아요. 어떡해요. 너무 떨린다. 4월 며칠이죠? 집 마련하셨어요? 네, 저는 광명. 네. 잘했어요. 정재훈 쌤의 청약지도 책 읽고, 네. 강의도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동생이 되면 진짜 좋겠다. 여보세요? 네, 왠지 길을 받아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항상 만나면 되더라고요, 사람들. 몇 명 됐었어요. 그야말로 내 집 마련 멘토답네요. 내 집 마련으로 1000명 이상은 행복해졌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도와줬던 지인들, 그리고 수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책을 보고 당첨이 됐다,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 집이라는 비어를 딴 수많은 주인공들, 그 뒤엔 맞춤 공략법을 알려준 지영 씨가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두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등대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녀가 꿈꾸는 삶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동분서주랍니다. 지금 또 어디예요, 여기?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네. 이제 선생님 돈 벌러 가시는 거예요? 네, 좀 제 돈도 벌어야죠. 그리고 돈도 벌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도움을 어떻게 준다는 건지 일단 따라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오프라인 강의라도 있는 걸까요? 혹시 내 집 마련 쪽집게 과외 현장?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데 앞에 있는 책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이거는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책을 내신 거예요? 네, 책을 내서 인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자리예요, 여기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지 컨텐츠 회의를 하려고 왔거든요. 지영 씨의 저서가 인기를 끌어 개정판을 내게 됐답니다. 저자님한테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출판사라 직접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선에서 하는 것들 많은데 문의가 많고 특히 신문 광고 씌우면 굉장히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더욱더 많은 이들과 아낌없이 정보를 나누고 싶은 욕심에 책까지 출판하게 됐다죠. 원래 초판이랑 그다음에 개정판까지 해가지고 한 10판 정도 인쇄를 진행을 했고 부동산 다른 저희 회사에서 낸 책도 그런 전체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으로 독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계 베스트셀러예요? 네, 나왔을 때 당시에도 베스트 순위에 올라가고 경제경영 순위 베스트에도 올라갔습니다.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책과 강의 등 수익으로까지 이어졌답니다. 지영 씨가 내 집 마련에 목말랐던 건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죠. 야, 여기 무슨 냄새 나지 않아? 쓰레기 냄새인가? 등하굣길에 행여 친구들에게 들킬까 매일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집이란 존재는요, 좀 부끄러운, 그리고 불편한, 잠만 자는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씻는 데가 없어서 싱크대 앞에서 이제 수도가 있어가지고 씻고, 예전에는 여름대 같은 경우는 감자를 한 박스를 넣고 감자볶음, 감자조림, 감자국 다 감자야. 풍족하게 먹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암울한 시기를 보냈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서 나갔는데요. 야, 너 지영이 아니야? 안녕. 너 여기서 왜 나와? 너네 집이야? 아니, 뺏어 간 건데. 어린 소녀는 집을 들킬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해 창피했고, 그렇게 집이란 존재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강한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가는 게 행복해요.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또 그 원동력도 생기는 곳이면 더 좋죠. 사춘기 시절부터 오롯이 내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던 지영 씨. 하늘 아래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그 노력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집이에요? 네, 제 집이죠. 되게 왜 이렇게 깨끗해요? 최근에 리모델링 했어요. 한 달 전 이사를 온 뒤 그녀의 로망으로 가득 채웠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답니다.
어릴 때 햇빛이 없던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집이 제일 최우선 조건이거든요. 이제 지영 씨에게 집은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곳이랍니다. 신혼 시절부터 허리띠 졸라매며 차곡차곡 쌓은 결과 현재의 자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일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발품물가 지도를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는 길로 해야 되니까 순서도 정하고, 그리고 그 가서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숨은 게 뭐냐면 향후 개통될 역 있잖아요. 그것도 표시를 해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도부터 위성사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평양도 보여요. 평양의 입지 분석도 해드릴게요. 이쪽 와서 보세요. 평양 간다. 통일돼. 네, 통일되면요. 어디 살아야 돼요? 봐봐요. 비슷하죠. 여기 여의도 같아. 여의도.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게 평양도 이렇게 택지지구가 개발이 돼요. 어떻게 아세요? 이게 아파트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막 가슴 떨려요. 여기 되게 좋다. 막 여기 진짜 개발돼야 되겠다. 통일되면 절로 가셔야겠네요. 예, 내 집 마련하러 가야죠. 우리 북한 주민들도 내 집 마련해야 될 거예요, 아마.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만 기다리겠습니다. 집 한쪽에 모아두었던 뭔가를 꺼내오는 지영 씨,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모았던 지도예요. 지역을 돌아다닐 때 보는 지도였군요. 이게 작은 거 같은데 네. 펼쳐보면 엄청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를 보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거실을 빼곡하게 덮었습니다. 이게 돈이죠, 다. 내 집 마련 돈봐. 대동 여주도의 김정우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라네요. 여기 갔을 때도 생각나고, 여기 갔을 때도 생각나고, 여기 갔을 때도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정리 어떡하나. 부동산계의 김정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또 다른 부동산 정보를 검색해 보는데요. 이건 뭐예요? 시세를 나타내는 사이트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이라든지 월세, 전세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시세에 대해서 미리 소품을 팔고 가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바삐 움직이더니 사장님, 다른 사람 먼저 보여주지 마세요. 저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보고 결정할게요. 네네. 네. 알겠죠, 사장님? 지금 가야 돼요?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나갑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나 급하면 맨발로 이러는 걸까요? 잠깐. 지금 하세요. 양말 나갈 수 없어요. 빨리 나와요. 갈게. 나간단 말이야.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지영 씨의 표정엔 비장함까지 감돕니다. 차로 꼬박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근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아니 여긴 부동산 아닌가요? 감사해. 또 금매 나왔다면서요? 금매 잡아주는 사장님. 아니 금매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죠? 2시간 전 인터넷으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던 지영 씨. 금매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1천인데 84제곱미터가 6억 5천이에요. 싸죠? 4천 차이 나잖아요. 여기가 지금 6억 정도 나오는데 5억 4천에 나왔거든요. 그럼 금매죠. 그래서 이거 지금 매물이 또 있는지 한번. 좋은 물건을 발견하자마자 확인하려고 직접 보러 온 거군요. 금매예요.
급하게 가야 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금매 아파트. 이럴 경우 집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는 이 집은 이상하게 보일날 안 때려도 집이 되게 따뜻해. 이거 신발장 바꿨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예리한 레이더망이 작동되는데요. 그녀 사전에 대충이란 없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깨끗해야 돼. 수리 다 해놨네. 수리 다 했다. 박수. 집 상태는 합격.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한 3, 4천 싸요. 3, 4천? 응. 아니 왜 이렇게 이게 금매예요? 아파서. 아 이게 급하구나.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매수를 해서 그분이 싫어할 수 있게 빨리 해주는 것도 사장님의 맞아요. 임무야. 그런데 금매는 왜 구한 거죠? 지금 금매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와봤거든요. 집을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네, 집을.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관. 자신이 확인했던 집 상태를 영상통화로 꼼꼼하게 전달해 줍니다. 샷시까지 교체됐어요. 샷시. 그리고 여기 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남양이에요. 남양, 정남양. 여기 창고는 열어보면 짠! 여기 엄청 잘 돼 있어요. 곰팡이 하나 안 생기게. 여기가 시세에 3, 4천이 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수리도 되어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싸게? 그게 금매예요. 이 집에 사연이 있는데 이 주인이 조금 아파서 급하게 내놨대요. 선생님한테 청약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남다 보니까 급하게 집을 구할 때 시작했던 수 있을까 해서 선생님한테 좀 의뢰를 드렸어요. 이번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근데. 네, 한번 가서 보고 네, 집이 좋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연 있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끊임없이 임장도 다니고 검색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금매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걸 잡아야죠. 급하게 나온 집을 무턱대고 계약했다가 낭패보기 십상.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네요. 금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파는 물건인데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연이 등기부 등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유권을 오롯이 가져오기가 힘들거든요. 내용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등기부 등본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매는 원하는 지역을 미리 선정해 부동산 중개인과 꾸준히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현장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이곳은 또 어디죠? 나왔어. 우리 딸 왔네. 엄마 예쁘게 하고 있네. 엄마 아빠도. 선생님이가 들어가야지. 집에서 1시간 남짓 떨어져 있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엄마예요, 엄마. 그래요? 네. 따님보다 더 이쁘세요? 좋아요. 네, 친정아버지예요. 정지영 아버지예요. 정지영 아버지예요? 얼마 전 새 아파트로 이사한 부모님을 뵈러 온 겁니다. 평생에 70 넘어서 70 넘어서 아파트 2개 당첨된 사람 아마 나 하나인가?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청약에 당첨됐다는 부모님. 국가유공자 특공을 알고 그때 제가 청약을 해서 이 모델하우스로 와가지고 제가 접수까지. 우리는 전혀 모르다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은 70부터라고. 이렇게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15년? 네, 15년 동안 월세를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빠한테 청약 통장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어느 날 지영아, 너가 만들어준 청약 통장. 엄마, 청약 1년만 더 넣으면. 집에 압류딱지 붙게 생겼어. 그것 좀 깨자. 그걸 왜 깨?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여기서부터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지. 희망 자체가 없어. 청약통장 그 사건 이후로는 진짜 아빠를 안 봤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하고 그냥 엄마 통해서 하고 그때 결혼할 때도 눈을 안 마주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쌀쌀하긴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할 수 없었죠. 어떻게든 집을 마련하고 싶어 청약 수업을 듣던 중 국가유공자 특별공금은 청약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살릴 동아줄로 여겨졌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였던 겁니다. 국가유공자 특공으로 청약 넣을 건데 그거 되면 계약금 4천만 원이 꼭 필요해요. 알겠다. 알겠어. 막내딸의 부탁에 택시를 몰며 열심히 돈을 모았던 아버지. 젊은 시절에 잘 살아보려 애썼지만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 청약 신청하러 갈 건데 계약금 준비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라. 멋쩍은 듯 건넨 통장과 김밥.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을 하며 딸과의 약속을 지켰고 새벽부터 청약 신청을 하러 가는 딸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빠가 이제 나가는 때 주섬주섬 김밥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샀다고 먹고 가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을 아빠는 배웅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아빠가 저한테 그걸 딱 준 거예요. 제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서 이렇게 준 거죠. 이게 이제 아빠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아빠가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지영 씨에게 집은 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존재라는데요. 그래서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니 함께 웃을 날이 왔습니다. 이거 내 신혼 때 붙박이장. 알뜰하게 갔다가 지금도 10년 더 넘게 쓰고 있어요. 20년. 이거 커튼도 제가 아빠 잘 주무시라고 맞춰드렸어요 그때. 이제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기는 막내딸이랍니다. 내 공간이 그냥 컴퓨터 공간인데. 야, 아빠 어울려 좋다. 컴퓨터도. 칠순이 지나서야 가진 개인 공간. 잠깐 동안 제가 차가 고장나서 아빠 택시를 그러니까 모른 적이 있어요. 그냥. 근데 하자마자 노래가 계속 나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녹음해놓은 거. 그런데 아빠 그 몇만 대였지 그때? 40만 대. 40만 뛰는 택시인데 이제 폐차하기 직전인데 제가 잠깐 썼거든요. 저는 그거 보니까 아빠가 40만 킬로를 이 택시를 달렸다 생각하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잠깐 저도 택시를 계속.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도 온 힘을 다해서 버텼다는 걸. 햇빛은 잘 드네 진짜. 어머니도 지난 세월을 견디느라 참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연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나 우리가 지난날에 힘든 세상을 보내서
오늘같이 이렇게 기쁜 날이 있어서 딱 맞아요. 아버지만 웃으시고 다 우시는데요. 근데 아빠만 행복했지. 사랑노라면이라는 노래 자체가 자전적인 노래라 그래. 딱 가사가 딱 그거네. 가사가 그런 가사인데 18번에 이게 빚도 안 든 집에서 살아가지고 18번 노래라.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겁니다. 햇빛 잘 드는 보금자리에서 이제 웃을 일만 남은 거겠죠. 이게 영원한 숙제거든요. 나만 내 집 마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모님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게 안정이 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고요.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온 가족이 잘 살아야지 이게 마음이 편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됐다는 그녀.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랑 이런 거 청소솔 청소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대체 어디기에 청소용품을 챙겨서 가는 거죠? 뭐하고 있었어요? 집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도와달라고 SOS를 치셨던 황상아 씨예요. 항상 전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혼 8년차 만에 내 집 장만을 했어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고 하니 좀 정착하고 싶었던 게 컸고요. 선생님, 이쪽이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예전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 지영 씨의 조언으로 내 집 마련을 했지만 전세를 놓아야 하는 상황. 다시 도움을 청한 겁니다. 매도가 안 되거나 뭐 전세가 안 나가거나 그럴 때는 첫 번째 뭐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깔끔하게 해놓은 게 좋아요. 헬퍼 DNA를 가진 그녀가 이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죠. 맨발의 청춘이세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발 더러워지면요? 괜찮아. 잘 떨어지면은 자신도 집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영 씨.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답니다.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놓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또 찾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요. 4년 전 갑상쇠암 수술 후 약을 먹으며 견디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성. 제 수업 들었던 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업에 안 나와서 내가 전화했었는데 제가 사실 암에 걸려서... 괜찮아. 나을 수 있어요. 나도 오늘 갑상쇠암 약 타는 날이라 온 거예요. 그때 청약 넣는다고 한창 준비했잖아요. 네, 제가 싱글맘에 애가 셋이라 집이 꼭 필요했거든요. 내가 도와줄게요. 지금이라도 해봐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지영 씨는 꼭 집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조건 이거 넣자. 이거 넣고 그 타임 넣어서 당첨하자. 이거 너무 고르지 말고 따지지 말자. 지금 이게 몸도 성치 않은데 그리고 아이가 2달 뒤에 성년이 되면 이 특공도 못한다. 그래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눈물 난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그녀의 꿈인데요. 또 부지런히 어딜 왔나요? 여기요, 여기. 드디어 왔는데요. 선생님 누구세요? 여기는 오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시는 관계세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수업 듣고서 같이 현장 찾아왔습니다. 네. 두 분 내 집 마련하신 거예요? 예, 청약으로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청약으로 내 집 마련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셨는데 왜 또 오늘 또 오신 거예요? 여기?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청약으로는 당첨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개발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청약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죠. 청약이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또 다른 비법을 배우러 온 제자들에게 어떤 공략법을 알려줄지 저도 궁금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선점하라. 꿀 정보 지금부터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게 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긴급 상황에 쓰라고 설치해 놓은 소화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안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은 안전 문제상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살다 보면 나중엔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줄이 많잖아요. 전봇대.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줄은 원래 이렇게 걸려 있는 것 아닌가요? 개발을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개발이 됐던 곳은 이 전기줄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노후된 주위 환경을 살피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많을수록 노후화된 곳이에요. 호주공 1단지는 정말 노후화되잖아요. 아주 빨갑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노후도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누구나 어플로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 많을수록 개발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는 지영 씨. 이곳에서 뭘 확인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가면서 상권이 있는지 봐야 돼요. 상권. 네,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세입자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축이 있는지, 그다음에 상권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적을수록 좋아요. 마지막 팁은 개발을 늦추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며칠 후 날씨도 좋겠다. 오랜만에 혼자 산책이라도 나온 건가요? 이어지는 돌발 행동. 여기는 저희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사실 출근하지 않는 직장.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 저의 이제 직장 같은 곳입니다. 출근을 안 해도 200만 원을 주는 신의 직장이 있다고요? 사진 촬영에 한창인 지영 씨. 여기는 저희 직장이에요. 직장인데 사실 출근하지 않는 직장.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는 저의 이제 직장 같은 곳입니다. 아니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죠? 여기 보면은 하나의 호실이 있거든요. 그 호실,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그 호실이 하나 제가 소유로 갖고 있는 거죠. 내 집 마련 멘토로 지금껏 달려온 지영 씨. 조금씩 다른 분야도 공부하며 경험하고 있답니다. 이곳은 주로 사무실이 모여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곳인데요. 집과는 또 다른 점을 봐야 한다네요.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층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망권이라든지 햇빛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면 일하기 불편하거나 제조할 때 또 불편함이 있어서 층하고 뭐 향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와, 맛있겠다. 네, 뭐 하시게요? 지식산업센터 오면은 밥 먹고 가야 돼요.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는 거죠? 푸짐한 게 먹음직하긴 한데요.
먹방 촬영도 아닌데 예상치 못한 음식 산매경에 당황스럽네요. 사실 밥 맛보다 사람들이 누가 왔는지가 궁금해요. 점심시간에 많은 사람이 와서 먹는다는 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근무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구나. 공실이 없겠다. 수익률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깊은 뜻이 숨어 있었군요. 내 집 마련 멘토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지영 씨. 그녀의 열정은 계속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에 있는 부동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분양 청약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단지에 모델하우스도 가보고 부딪혀야죠. 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내 집 마련의 행운의 열쇠가 옵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해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 집 마련. 신중하게 알아보고 공부한 뒤 두려움 없이 실행에 옮긴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지영 씨처럼 말이죠. 작은 마을에서 돈을 버는 이들. 서민가뿐 아니고 서가 많으니까 서민가뿐가? 손으로 빚어내는 이것의 정체는?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니까. 맛있어요. 오늘 하루에 나가는 물량입니다. 매출이 3배. 저희에겐 문제 있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목장 가족의 은밀하고 위대한 매출 3배. 특급 성공 비법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